께서는 MBC 게임 스타리그 베스트 리뷰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많은 스타크래프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이윤열 선수가 요즘 좀, 심리적으로 조금은 좋지 않은 상태죠. 예, 그런데 하루속히 문제가 잘 해결되어서 저희 결승전에 꼭 얼굴을 볼 수 있었으면 하고요. 그리고 방금 화면 속에서 보았던 그런 밝은 모습을 다시 되찾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자, 오늘 두 번째로 리뷰를 해볼 게임은 어떤 게임이죠? 네, 김정민 선수와 배경민 선수의 짐레너스 메모리 정글판에서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네. 이 경기는 언제 있었던 경기냐면요. 더블 엘리미네이션 16강 2주차 세 번째 경기입니다. 그래서 김정민 선수의 부활한 정석테란과 그다음에 배경민 선수 자신만의 스타일인 어떤 그 셔틀 토스의 네. 한판 대결이어서 여러분들의 주목을 많이 받았었던 그런 경기죠. 기억납니다. 네. 정말 배경민 선수의 셔틀도 신출귀몰했었는데 그걸 또 막아내는 김정민 선수 한 방의 힘. 자, 감상 포인트를 좀 짚어주시죠. 예, 짐레이너스 메모리 정글판에서는 프로토스가 과거에 뭐 종족 최강전이나 이런 네. 프로그램에서 쓰였을 때는 프로토스가 아주 강세였는데, 짐레이너스 메모리 정글판 버전 1.5가 되면서부터는 프로토스 대 테란이 3대 0으로 앞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 원인이 무엇일까 좀 의문이 많이 생기고요. 그리고 또 이 경기에서의 감상 포인트라면 역시 김정민 선수의 다른 스타팅 포인트에 하는 기술적인 멀티, 그리고 또 배경민 선수의 환상적인 하이템플러 셔틀 드랍, 이런 식의 볼만한 거리가 참 많은 그런 경기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네. 전적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네. 짐레너스 메모리 프로토스 대 테란 강민 선수가 이면 선수 이겼었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때 경기가 있기 때문에 3대 0이 아닙니다. 3대 1 정도의 승률이 나와야 돼요. 예. 자, 배경민 선수도 셔틀을 잘 쓰기로 소문이 났습니다만은 강민 선수 또한 셔틀을 잘 쓰기로 소문이 나지 않았습니까? 예, 과연 그렇죠.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리플레이를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자, 리플레이 시작됐습니다. 그때 당시 지금 김정민 선수의 진영이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 6시 쪽은 바로 배경민 선수의 진영이 되겠습니다. 짐레이너스 메모리 버전 1.5 정글판. 러시거리가 멀고요. 앞마당에 지금 가스가 없는 것이 짐레너스 메모리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프로토스가 원게이트 사업 드래곤을 하면서 앞마당에다가 넥서스를 지어도 그렇게 불안하지 않을 만큼의 거리가 확보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나중에 천천히 로보틱스를 올린 이후에 옵저버 생산을 해가면서 테란의 진출 방향에다가 미리 병력들 이동시켜놓고 그 다음에 물량전 위주의 경기를 펼쳐도 사실 가능한 것이 짐레너스 메모리 정글판이거든요. 네. 그것의 모습을 잘 보여줬던 것이 테란이 몇 개의 확장 기지를 가져가든지 일단 자리를 잘 잡고 어쨌든 셔틀을 동원해서 잘만 싸우면은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준 것이 또 강민 선수와 이묘한 선수의 경기였었죠. 네, 네. 그렇죠. 이묘한 선수가 작은 터렛을 네. 만들지 않았던 그런 실수 하나를 네. 또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냈던 강민 선수. 프로토스가, 그렇다면은 프로토스가 지금 전적상으로 좀 나쁘게 나왔는데 그렇게 나쁜 맵이 아닙니다. 짐레너스 메모리. 예, 그렇죠. 그렇다면은 그때 당시 강민 선수는 이묘한 선수를 상대로 그렇게 싸웠는데, 이윤열 선수라면은 그런 일종의 저희가 실수라고 판단했던 터렛을 만들지 않았던 그런 실수를 할까요? 아니면 어떤 양상일 것 같습니까? 아무래도 임요한 선수가 보여주었었던 그런 지금 결과론적으로는 실수지만 그런 플레이가 네. 지금 돌이켜보면 실수는 아니었죠. 예, 임요한 선수는 분명히 내가 자원적으로 이렇게 앞서는 상황이고 내 병력 규모가 이렇게 많게 되면 프로토스가 갖출 수 있는 유닛 규모는 뻔하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전진을 해서 프로토스 강민 선수의 멀티 지역이나 병력에 좀 피해를 주겠다,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있어서의 상황 판단이 임요한 선수의 예상을 조금 더 강민 선수가 유닛 조합으로 뛰어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맵에서의 경기 때 보여주었었죠. 셔틀에서 질럿, 다크템플러 그리고 리버까지 내리는 모습이요. 예. 그런 것들 때문에 임요한 선수가 결과적으로 패배를 하긴 했었지만, 그것이 실수였다기보다는 테란이전하면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할 만한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강민 선수와 이윤열 선수가 이 맵에서 다시 경기를 한다면 확실한 물량전의 양상이 좀
그 예상이 되고요. 네. 그리고 강민 선수가 분명히 연구를 해야 될 것은 이윤열 선수가 전태규 선수를 상대로 보여줬었던 완벽한 게임 운영. 예, 그것을 어떤 식으로 타일을 해나가느냐. 그것이 관건일 것이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자, 지금 보시는 선수는 백영민 선수와 김정민 선수와의 경기를 네. 리뷰해보고 있습니다. 원캐스 상태에서 그렇게 탱크가 많이 모이게 되고, 네, 그동안에 프로토스가 테란의 확장기지, 테란의 본진 쪽에다가 탱크가 모이지 않도록 뭐 게릴라를 해주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이윤열 선수의 짐레어스 메모리에서의 어떤 그 운영을 강민 선수가 참 파괴하기 힘들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 그래서 김정민 선수는 좀 독특한 전략을 가지고 나왔었죠. 본진에서는 원팩토리까지만 올리고요. 옵저버로 쳐다봤을 때, 만약에 옵저버를 쳐다봤을 때 원팩토리 상태에서 뭐 빠른 확장을 한다거나 이런 식의 그 경기 운영으로 보일 텐데, 실제적으로는 전혀 다른 곳에다가 팩토리 하나를 더 짓고 거기에서 확장을 하는, 예, 그런 식의 전략을 준비를 많이 해왔었죠. 지금 해왔었죠. 예. 자, 지금 베스트 리뷰로 그동안 MBC 게임 스타리그의 여러 경기를 다시 되짚어보고 있는데, 이 경기를 저희 해설들의 또 해설과 함께 시청자 여러분들이 지켜보시면서 시청자 여러분 나름대로 또 전망을 해보고 그러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예, 예, 짐레어스 또 메모리에서의 경기 양상이요. 그렇죠. 스타크래프트 매니아분들의 수준이 상당히 높기 그렇죠. 때문에 저희 그래서 해설진들이 질책하는 글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보시고도 아니야 안 그럴 수도 있어 이러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예, 또 뭐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고요. 예, 어디까지나 뭐 요즘 선수들의 기량이 워낙에 뛰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예측하기가 참 어려워요. 네, 어렵습니다. 네, MBC 게임 스타리그 베스트 리뷰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 네. 김정민 선수가 준비해온 것은 뭐 미리 경기들을 다 예전에 보셨으니까, 워낙에 명경기였기 때문에. 예, 중요한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김정민 선수가 가져온 것은 상대가 예측한 방향에다가 확장하지 않겠답니다. 전략의 컨셉은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완전히 다른 스타팅 쪽에다가 커맨드 센터를 짓고 거기에서 확장을 한 이후에 그곳의 물량을 바탕으로 해서 한꺼번에 한 방을 어쨌든 선사를 하겠다, 프로토스 네. 쪽에다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왔는데, 사실 이 전략은 지금 이 위치에서 대프로토스전에 쓰기에는 좋지 않은 전략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상 김정민 선수 피해 많이 입었었어요. 예. 엄청 많이 입었었죠. 많이 입었어요. 예. 네. 일단은 프로토스의 셔틀이 나오고, 그 다음에 프로토스가 확장한 이후에 공격을 생각할 때까지 테라는 방어를 해야 되는 그런 좀 느린 테크와 그 느린 전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의 빌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팩토리가 양쪽에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병력이 분산돼서 나올 수밖에 없다는 단점. 그리고 다른 곳에 그 스타팅 포인트가 다른 곳에 커맨드 센터가 또 지어지는 거기 때문에 본진에서 구원 병력이 그 다른 쪽 스타팅 포인트까지 이동하기가 힘들다는 점 때문에 네. 이 김정민 선수의 전략은 참 성공하기 힘들어 보였습니다. 네. 그런데 김정민 선수의 병력 운용 능력과 네. 판단, 과감한 판단이 아주 네. 돋보였던 한 판이었죠. 예, 그런 것도 있지만 결정적으로 경기를 승리하게 된 원인은 경기가 좀 지난 다음에 예,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하는 예. 얘기에서 말씀을 마저 해드리죠. 한마당 가져가는 백영민 선수. 백영민 선수의 김정민 선수의 전략 예측도 상당히 뛰어났죠. 예, 프로브가 사실 저쪽 지역으로 갈 이유는 없거든요. 예, 10시 쪽으로. 뒷마당 멀티 지역, 12시 지역이 본진인 김정민 선수의 뒷마당 멀티 지역과 뭐, 혹시 3시? 뭐 이런 쪽을 생각한다면 모를까? 예, 10시 스타팅 포인트 지역으로 정찰에 갔었던 건 백영민 선수의 센스라고 볼 수 있는 게 맞습니다, 지금은. 네. 자, 게이트웨이 한꺼번에 늘려나가고요. 잠시 후에 이제 백영민 선수의 주특기인 셔틀이 활동을 하겠죠. 김정민 선수는 유닛 수가 44, 네. 미네랄 200대. 그러니까 백영민 선수 입장에서는 본진 쪽에서 뭘 하든 신경 안 쓰고 네. 이쪽에 지금 커맨드 센터 올라가는 거 보이지 않습니까? 네. 여기만 밀어내면 김정민 선수 할 게 없어지는 겁니다. 네. 네. 그런 입장에서 여기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밀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병력이 조금 부족하게 올라왔죠. 그러면서 템플러 카이브. 이것이 백영민 프로토스의 특징이죠. 예, 양쪽의 택트를 최대한 빨리 선택을 하면서
셔틀 게릴라를 했을 때 가장 그 효율성이 높은 유닛을 뽑으라면 단연 하이템플러거든요. 하이템플러죠. 예. 하이템플러를 통한 셔틀 게릴라 베테랑전에서 확실하게 보여주는 모습이 백영민 선수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네, 다크 템플러. 예, 또 백영민 선수의 그 환상적인 하이템플러 셔틀 게릴라는 이윤열 선수와의 그 로스트 템플 연습 경기 때 8연승이라는 대기록을 만들어내기도 했었다고 해요. 예. 이윤열 선수를 상대로. 예. 그렇죠. 저도 그 리플레이를 하나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중에 하나의 리플레이를 저희가 한번 방송한 적이 있어요. 네. 네, 백영민 선수를 어바웃 스타크래프트라는 그 프로그램에 초대를 했을 때 말이죠. 네. 네. 셔틀 토스라고 불리는 브리즈 아쿠사 백영민 선수와 김정민 선수의 경기를 어느 정도 안 보고 좋냐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시간이 프로토스는 앞마당이 펑펑 돌아가고 있는데 테라는 지금 확장 기지에 이제 SCV가 붙거든요. 네. 이것 자체가 얼마만큼 느린 겁니까? 지금 더블 커맨드의 어떤 그러니까 조금 다른 개념의 어떤 더블 커맨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 더블 네. 커맨드가 활성화되기도 전에 프로토스는 지금 앞마당 이외에 다른 곳 가스 확장 기지에 넥서스가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러면은 이 이후에 물량전을 해도 프로토스가 안 밀린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백영민 선수는 특성상 물량전을 먼저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셔틀 위주의 견제를 먼저 생각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 지금 김정민 선수가 어쨌든 그 승리를 하게 된 계기가 거기서부터 출발한 것이 아닌가 이런 아하.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너무 게릴라에만 집착한 것이 패배를 안겨줬다. 예, 어쨌든 게릴라로 성공을 어느 정도 성과를 올리기는 올립니다. 예. 예,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셔틀을 활용해서 유닛들을 계속 내려놓고 이 뭐 결승전을 예상하는 그 차원에서 테란 대 프로토스전만 저희가 엄선을 해서 보내드리는 이 자리에서 네. 백영민 선수의 뭐 경기 패배의 원인 그다음에 단점을 짚는다는 건 좀 넌센스인 것 같지만 예. 일단은 지금 강민 선수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만약에 그 이윤열 선수가 확장 위주의 경기를 하게 된다면은 게릴라를 할 타이밍과 물량전을 할 타이밍에 대한 조율을 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좀 네. 저희가 드리고 싶어요. 좋은 지적이시네요. 자, 넥서스가 모두 이제 앞마당 뒷마당에서 3개, 그 정도면 프로토스도 물량을 쏟아낼 수 있는 그런 상태인데, 백영민 선수의 컨트롤은 중반 이후부터 빛이 났지. 뭐 방금 전 다크 템플러 드랍 같은 경우는 충분히 피해를 줄 수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터렛밖에 없었기 때문에 피해를 줄 수 있었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별로 못 줬었다라는 건 네. 좀 아쉬움으로 많이 남겠습니다. 뭐 네. 확실히 그 이승원 해설의 말씀을 좀 부연을 하자면 컨트롤의 선택에 있어서도 물량 위주의 컨트롤이냐 게릴라 위주의 컨트롤이냐 그것이 아주 선택의 문제가 중요하게 작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또 네. 자, 뭐 뒤늦은 다크템플러 하나가 이렇게 SCV 많이 그렇죠. 잡아낼 수 있는 11 상태면 정도인데, 제대로 그 다크템플러 셋이 드랍이 됐을 때 그 줄 수 있는 피해 규모는 어마어마할 어마어마할 수도 수가 있었다. 있었죠. 예. 예. 하지만 그 세심한 컨트롤을 못 해줬었던 백영민 선수였고요. 네. 그러니까 저 드랍은 프로토스가 다른 곳에 확장을 하기 위해서 시간을 벌기 위한 그런 네. 어떤 그 드랍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네. 그 드랍을 생각보다 많이 제대로 성공을 시키지 못하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냐면은 확장을 한 타이밍에 그러니까 확장을 하는 타이밍에 확장을 하고 프로브를 채워 넣느라고 그 병력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 타이밍을 노리고 나오는 테란의 병력에 진짜 허무하게 순회 공연 당할 수도 있습니다. 자, 스피드업된 셔틀을 통해서 네. 질럿 8 정도를 내려놓고 있는 백영민 선수. 참 끊임없이 견제. 이런 건 좋습니다. 예. 질러 스피드업이 안 됐었던 것도 그렇죠. 상당히 아쉬웠죠. 예. 템플러 아카이브가 완성된 게 없는데요. 예. 약간 아이러니하기도 했었고요. 그래도 지금 뭐 김정민 선수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입히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질럿 8을 모두 잃은 쪽이 조금 더 백영민 선수의 입장에선 피해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상대방의 SCB가 모두 몰살당한 상황도 아니었고요. 네. 또 가죠. 또 갑니다. 저 하이템플러 드랍은 진짜 말 그대로 대박을 터트립니다. 예. 자, 저것이 이제 어디로 갈까 하다가 본진으로 쓱 들어가면서 예, 본진으로 가는 하이템플러는 아니고요. 예. 예. 만약에 가고 아까 있- 나중에 조금 있다가 들어가게 될 그 9시 쪽의 하이템플러 드랍이나 예, 거기서 효과를 좀 보죠. 이 지역에서 많이 예, 보죠. 여기서 예, 여기서 많이 예, 많이 지금 뭐 샤워로 쏟아붓듯이
킬수가 뭐 엄청나게 7, 4 정도. 그리고 11기 정도 SCB를 잡아낸 모습 보이는데요. 뭐 결과론적인 얘기, 뭐 자꾸 리플레이를 보게 되니까 결과론적인 예. 얘기들만 하게 되는데 예. 그 질럿 8기 드랍이 없었더라면, 하지 않았더라면 그 병력들은 충분히 그 김정민 선수의 이후에 한방 러쉬를 막아내는데 일조를 할 수 있었을 것이고, 뭐 경기 양상은 달라질 수가 있었죠. 백영민 선수는 이때 자, 이것도 예. 뭐 전멸이네요, 예. 전멸. 하이템플러 셔틀 게릴라는 제대로 보여줬지만 그렇죠. 유닛의 효율적인 운영을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네. 예. 멋은 있습니다만. 아, 예. 예, 그런 실리를 차이인가요? 예. 취하지는 못했다라는 뭐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이 타이밍 질럿 8기가 있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예. 그리고 저렇게 셔틀 게릴라에 집중을 하다가 게이트를 정작 늘려서 게이트에서 유닛을 확보할 만한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네. 그게 진짜 결정적인 페인이거든요. 백영민 선수 뭐 자원은 계속, 그러니까 자원적인 여유가 계속적으로 있기는 있는데 병력이 없어서 지금 이런 식으로 그러게요. 김정민 선수에게 전진을 허용하게 된 그런 모습이에요. 저 정도 멀티 상황이라면 병력이 상당히 많아야 되는데. 김정민 선수가 자신이 가지고 온 전략적인 성공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경기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원인은 바로 저렇게 김정민 선수가 약간 정말 나오기 힘들 만한 타이밍에 병력들을 몽땅 끌어서 나왔다는 것에서 승리의 원인을 찾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네. 백경민 선수 자원적으로는 이제 1000대, 미네랄 1000대를 기록하고 있으면서 네. 여유 있는데, 김정민 선수 상대적으로 그리고 하이템플러가 갖춰졌고 게이트 숫자가 이제 막 늘어나고 유닛 꾸역꾸역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막아낼 수도 있었던 예. 그런 상황이었어요. 예, 근데 본진을 너무 빨리 포기했습니다. 지금 예. 셔틀에 아까 그 프로브를 앞마당 프로브를 대피를 시켰던 셔틀에 하이템플러가 한 2기 정도 또 타고 있었거든요. 네. 그것을 이용을 해서 어쨌든 그 테란 입장에서는 저 병력을 한번 잃게 되면은 자원적인 여력이 프로토스보다 많지 않기 때문에 저 정도 규모의 다시 테란 병력을 갖추기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예. 그동안에 잃었던 게이트 복구하면서 병력도 그만큼 또 많이 모아서 또 김정민 선수와 좋은 싸움 또 할 수도 있었거든요. 예, 이런 식으로 또 본진 지역에 있었던 병력들이 그냥 막 예. 무너져 내리면서 아무것도 못 하고요. 예. 안타까운 결과를 낳고 말았죠. 예. 스파이더마인에 의한 폭사도 유도하지 못했고요. 네. 하이템플러 둘도 지금 그냥 허무하게 잡혀버렸고요. 네. 자, 그동안에 김정민 선수는 어느 정도 복구를 또 하고 있어요. 예. 그럴 바에는 차라리 저렇게 정면 싸움에서 안 네. 되겠다 싶을 때는 본진 내어지고 다른 곳에다가 테크트리 확보하면서 네. 그다음에 게이트 지어가면서 저 병력들 테란의 병력들이 빠지는 길목에서 뭐 언덕 위에서 하이템플러를 이용을 해서 저 병력에다가 사이오닉 스톰을 활용해 준다거나 네. 뭐 이런 식의 의외의 공격들을, 그러니까 퇴로에서의 어떤 공격들을 계획을 하는 편이 낫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를 해봅니다. 이런 예. 생각을 해봅니다. 혹은 그 다른 뭐 본진 지역 그 8시 지역 있지 않습니까? 지금 8시 지역에 하이템플러를 생산하기 위한 템플러 아카이브 정도와 사이버 넥티스 코어 정도만 지어놓고 본진을 좀 일찌감치 파괴를 하면서 본진 지역에선 다크템플러 지속적인 생산에서 괴롭혀주고, 그 갖춰놨었던 소규모의 병력들은 차라리 그 김정민 선수의 본진으로 그냥 빈집털이 들어갔더라면 또 네. 어떤 결과가 나왔을지 모르는 것이죠. 역시 뭐 프로게이머들의 경기가 대부분 그런 것이겠지만 상황 판단 한번 실수하게 되면 그 결과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자, 자원적으로는 백경민 선수가 월등하게 앞서고 있는데, 네. 자원이 남는다는 것은 지금 게이트웨이가 부족하다는 얘기겠죠. 네. 그렇죠. 병력이 부족하다는 얘기겠죠. 근데 김정민 선수는 저 병력을 거의 잃지 않았죠. 나가 있던 병력을. 그렇죠. 근데 동일하게 이 상황을 놓고 지금 경기 플레이를 하는 그 사람만 좀 바꿔서 네.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테란이 이 정도 상황까지 몰렸고, 그다음에 테란을 플레이하는 선수는 이윤열 선수고, 네. 그다음에 프로토스를 플레이하는 선수가 강민 선수라고 했을 때, 네. 강민 선수, 그러니까 프로토스 입장에서는 지금 자원적인 여력이 아직도 있는 상태지만 테란은 지금 나와 있는 병력이 저거밖에는 없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지금 강민 선수 입장에서는 아마 셔틀에서 하이템플러, 그러니까 셔틀과 하이템플러 위주로 병력을 구성을 하면서 스타게이트 하나쯤은 올렸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뭐 지금 같은 상태에서는 뭐 필요하다면은 기습적으로 스카우트 한두 기 정도 생산해서 탱크에 대한 데미지 계속적으로 주고 그 탱크가 자신의
새로 이사간 본진 앞에 왔을 때 하이템플러를 이용을 해서 뭐 절대적인 피해를 준다거나 이런 식의 그 견제를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니까 예. 만약에 이런 동일한 상황이 발생을 했다면 저는 이윤열 선수에게 강민 선수가 이겼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막 드는데요. 예, 지금도 아쉬운 장면이 눈에 들어왔고요. 두 선수라면 그런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 예. 좋습니다. 뭐 잘하고 못하고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뭐 아쉬움이 있었던 부분을 짚어드리고 그리고 또 뭐 좀 더 나은 선수가 되기 위한 기반을 마련시켜주는 것이 뭐 저희 중간진들이 방송 때 해설하면서 해야 할 일이죠. 네. 자, 정말 김정민 선수도 정말 자원을 쥐어짜면서 경기를 운영하고 있어요. SB 다시 한번 또 대피하면서 자원 채취 중단. 174의 미네랄 상태. 네. 700대, 가스는 1600대를 기록하고 있는 배경민 선수. 게이트웨이도 이제 많이 다시 만들어졌는데 그 테크 건물들이 다 무너져서 그런가요? 일단 게이트웨이가 완성이 되고 나면 질럿밖에 일단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뭐 사이버 네트스코어가 뭐 일찌감치 완성이 됐었던 것도 아니고요. 예. 진짜 예. 네, 질럿밖에 배경민 선수 입장에서는 이 상황에서 그래도 자신이 유리했던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경기를 그르칠 것이라고는 예상을 못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질럿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벌초에 너무 무방비하게 내려놓지 말고. 그러니까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유닛이기 때문에 네. 배경민 선수는 진짜 답답하게 된 거죠. 굉장히 자기 자신에 대한 저 같은 경우는 저러면 화가 나는데. 네. 네, 뭐 실제 프로게이머들도 화가 납니다. 예. 자신이 뭐 상대방이 엄청나게 잘해서 졌다거나 그럴 때는 이제 뭐 그렇죠. 뭐 자신이 배울 점도 있고 그런데 다 이긴 자신이 것이었다라는 게. 실수를 많이 해서 상황 판단 실수나 뭐 컨트롤 실수를 많이 해서 진 경우에는 자신의 실력 발휘가 100%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게 되면 뭐 프로게이머도 사람인데 화가 안 나겠습니까? 예. 특히나 자원도 있고 그다음에 본진에서 대피를 해온 프로브스도 많고 예. 뭐 그런 상태에서 본진 자원이 거의 다 떨어져 가면서 그 본진의 어떤 건물에 대한 타격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있는 상태의 테라를 상대로 경기를 패배하게 된다면은 예.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게끔 되죠. 지금 이렇게 질럿들이 본진이나 앞마당 쪽으로 갔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 이거 일단 근데 문제가 그 테란에 진출했었던 병력이지 자원에 타격을 줘야 하는 뭐 그런 상황은 네. 아니었거든요. 아니었죠. 네. 저 병력만 어떻게든 소비를 시켜주게 된다면은 멀티 한 군데, 그러니까 미네랄 확장 기지가 어쨌든 조금씩만 돌아가도 테란 입장에서는 진짜 경기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더 많이 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선수들이 또 경기 끝나고 난 뒤에는 뭐 그때 그렇게 했더라면 하면서 아쉬움을 많이 토로하는 편인데 배경민 선수는 이때 하이템플러 3 정도만 있었으면 네. 예, 어떻게 됐을지도 모릅니다. 네. 하이템플러 지금, 예. 3 정도로 배경민 선수 컨트롤, 셔틀 컨트롤 게릴라였으면 병력비 한 번 사이오니스톰 지지고 빠지고 뭐 이런 식의 게릴라식 컨트롤도 해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네. 지금은. 속도 없된 그렇죠. 셔틀을 가지고 상대가 이동하는 언덕 위에서 안 보이는 곳에서 하이템플러 하이템플러를. 사이닉 스톰을 활용해주고 다시 도로 타면서 다시 또 만화 찰 때까지 기다리고. 계속 기다리고 예. 그런 식으로 게릴라전을 펼쳤으면 지금 유닛 나올 수 있을 만한 상태가 아닌 김정민 선수 상대로는 승리를 했을 것 같다는 아쉬운 생각이 들기는 들어요. 이프죠, 이프. 만약에 그랬더라면. 예. 자, 그래도 뭐 아직까지 이 정도 타이밍까지는 몰랐을 거예요. 근데 이 병력이 바로 문제죠. 9시 쪽으로. 네. 참 김정민 선수도 진로를 너무나 잘 정해요. 가야 될 것을 딱딱 가죠. 넥서스 딱 완성됐을 때 오지 않았습니까, 또. 네. 프로브 다 잡히고요. 자, 이렇게 되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김정민 선수는 배경민 선수를 꺾었습니다. 네. 베스트 리뷰로 돌아본 김정민 선수와 배경민 선수와의 시즌 스타리그 16강에서 경기였었던 모습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계십니다.
질럿 5 특전사네요. 예. 그래도 지금 현재 김경민 선수 경기를 마무리 짓습니다. 자, 김정민 선수와 백영민 선수와의 경기를 다시 베스트 리뷰를 통해서 리뷰를 해 보셨습니다. 정리 부탁드릴까요? 예, 백영민 선수가 정말 유리한 경기를 놓쳤었기 때문에 네. 이 김정민 선수와의 경기를 두고두고 막 후회를 했었던 그런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한데요. 네. 이 김정민 선수가 준비해왔던 전략 자체는 나쁘지 굉장히 좋은 전략은 아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경기를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백영민 선수가 게이트를 올리는 타이밍을 뺐고 자신이 모아왔었던 정말 어려운 가운데에서 모아왔었던 그 병력을 가지고 한 방 잘 나왔기 때문에 결국은 승리하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게릴라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일단은 프로토스 유저가 게릴라를 하면서 먼저 생각을 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게릴라를 통해서 너무 무리한 확장은 좋지 않습니다. 예, 너무 무리한 확장을 계획을 하기 위해서 자원을 많이 모은다거나 이런 식의 어떤 경기 운영을 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게릴라를 하고 난 이후에는 게이트를 확보를 해서 지상군을 어느 정도 대비를 시켜놓고 그러자면 이제 상대가 얼마만큼의 유닛들을 뽑아놓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먼저 파악이 돼야겠죠.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한 가운데 테란전을 좀 대결을 하는 것이 아무래도 이제 경기를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MBC 게임 스타리그 오늘은 베스트 리뷰를 여러분과 함께 해보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서지훈 선수와 김원정 선수 그리고 오늘 첫 번째 리플레이 때 이윤여 선수 거를 봤죠. 그럼 네 번째 리플레이를 통해서 강민 선수의 경기를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